마켓 시그널입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나온 시그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겁니다. 현재까지 나왔던 시그널에 플러스 알파로 간밤에 나왔던 위험 신호까지 함께 포착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은 고개를 들여다보다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라 하더라도 좀 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시각이 많았는데 어제장을 보면서 또 생각이 약간은 좀 흔들립니다. 전문가님이 보시는 시장의 신호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예, 시장을 보고 있다 보면 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항상 드는데요. 이리저리 시장 움직임에 휩쓸리다가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중심은 잡고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뭐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나스닥 일봉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6월 중순쯤에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아까 상정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 반등이 시도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급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면서 22평선은 위로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22평선하고 62평선 사이에 좀 답답하게 이렇게 끼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1, 이동평균선이 이제는 위쪽으로 좀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좀 바닥 탈피를 시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만 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9시 반에 발표된 미국 CPI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준비한 화면에 보시게 되면 CPI하고 PC, 요게 대표적인 물가 지표죠. 1월부터 5월 달까지 제가 정리를 좀 쭉 해놨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저 6월 달,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발표될 6월달 CPI 예상치는 8.8% 정도입니다. 요거는 전달에 8.6%보다 약 0.2% 정도 좀 더 올랐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CPI에서 에너지하고 음식료를 뺀 근원 CPI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시장 예상치가 5.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게 만약에 시장 예상치대로 근원 CPI가 발표돼 준다라면 4월 달에 6.2%, 5월 달에 6.6%, 6월 달에 5.8%로 3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전달보다 작아지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되는 그 정도 부분 정도로만 물가지표가 발표가 돼 준다라면 시장에는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요런 것들은 긴축 우려죠. 결국은 요런 것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발표가 됐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연준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서 파월 의장은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약간 둔화가 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의 주가는 그렇게 주가 흐름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원들 연설도 마찬가지죠. 이 매파적인 발언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전에 했을 때보다 몇 달 전에 했을 때보다 그 영향력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들 그리고 회의록에서도 그렇게 매파적으로 얘기한 거는 일정 부분 계산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린 애들도 그렇고요. 싸우기 전에 좀 심하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때리는 척도 하고 신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진짜 싸움이 나기 전에 좀 일이 커지기 전에 조금 사전에 봉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연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워낙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좀 겁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조금 움찔하는 모습들이 나오면 예, 원래 좀 올려야 됐던 것만큼보다 조금 덜 올려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일정 부분 계산된 거다. 뭐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죠. 내일 13일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으로 순방을 떠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스라엘도 들리고 여러 국가들을 들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우디를 15일부터 방문할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현재 바이든 대통령하고 빈 살만 왕세자가 좀 사이가 좀 안 좋죠. 이거 뭐 바이든이 취임하고도 전화 통화를 사우디 국왕하고만 하고 빈 살만 왕세자하고는 안 했고요. 또 언론인 살해 사건이 있었죠. 그 배후로 바이든 대통령이 빈 살만 왕세자를 지목을 하면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유가 관련해 갖고 사우디에서 좀 증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어쩌면 좀 풀려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이 그동안 사우디에 판매를 금지했던 공격용 무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 살만 왕세자하고 이번에 회동을 할지 안 할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우디가 쓰면 아무래도 회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게 좋은 얘기로 풀려나갈 경우에는 향후 인플레 전망에 대해서도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유가도 마찬가지고 6월 달에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뭐 대부분의 원자재나 농산물 쪽 이런 쪽도 4월 달, 5월 달에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풀려 나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 둔화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도 그런 전망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일단 뭐 미국 시장은 요 정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시장을 한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장이니까 살펴보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코스피 주봉입니다. 차트가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매매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몇 달 동안 옆으로 쭉 횡보했던 그런 가격대가 있죠. 그 가격대는 26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해서 그렇게 움직였었는데요. 이 가격대는 2018년도 초에 역사상 고점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 가격을 찍었던 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계속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무너진 지금 상황에서는 또 다른 지지선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에요. 빨갛게 칠해놓은 부분들, 이 부분들이 현재 주가하고 과거에 좀 고점을 찍었던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지금 현재 주가는 팬데믹 직전하고 그러니까 또 뭐 저때 2018년도 가격대 10월달 저점 그 가격하고 지금 쭉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보면 거기에 맞닿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뭐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요.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고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뭐 지난달이죠. 240일평선이 처음으로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242평선이 붕괴가 됐을 경우에는 뭐 좀 더 추가 하락이 있었어요. 이번하고도 꼭 닮은 꼴이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240주평선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40주평선이 위치한 한 246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선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중기적인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게 좌측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게 선물 9월물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선물 12월물이에요. 가격을 보시게 되면 선물 9월물은 309.10포인트로 어제 마감이 됐고요. 선물 12월물은
309.9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요 가격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스프레드가 한 0.8포인트 정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6월물하고 9월물 혹은 3월물하고 6월물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져 있지가 않았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밑에 나온 차트는 스프레드 차트를 제가 띄워 놓은 건데요. 자,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얘기는 근월물보다 원월물의 가격이 높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라면 원월물이 그러니까 뭐 한 3분기 후반 정도쯤이 될 수 있겠죠. 그때부터는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네요. 일단은 좀 연준의 스탠스, 앞서서 좀 강력한 발언을 했던 것은 엄포를 놓은 것이다. 그래서 뭔가 립 서비스를 하면서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주고 그 이후의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네요. 물가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우리 증시 2460선, 240주 이동평균선이 있는 부근까지는 반등 흐름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한 3분기 후반이라고 하면 한 9월쯤부터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뭐라고 보세요? 자, 내일 모레가 우리나라 옵션 만기가 낀 그런 한 주인데요. 자, 요 부분도 마찬가지 포지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게 옵션 시장의 누적 포지션인데요. 현재 콜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330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7월물에 대한 부분들을 캡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이 212억 정도 콜옵션 순매수 포지션이 있고요. 풋옵션 쪽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173억 정도 순매도, 금융투자는 638억을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하고 금융투자는 콜매수 풋매도 포지션이란 얘기입니다. 합성선물 매수 포지션이죠. 자, 이 포지션은 시장이 좀 급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금융투자들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곤란한 수급에 하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풋옵션을 1,000억 이상 지금 순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급락하면 개인들은 대박이 나겠죠. 선물옵션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1,000억 이상 이렇게 매수를 해놨는데 저기서 그렇게 급락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미국 시장이 좀 하락했으니까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옵션 수급 포지션을 본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적 호전주 위주의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선별적인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테마주에 대해서 추격 매수하는 부분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미 관심을 받아서 주가가 높은 뭐 그런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관심을 받을 테마를 지금 눈여겨보고 선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면 8월 한 달 정도 남았겠네요. 8월 중순이 안 되면 아마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을 공개를 할 겁니다. 뭐 그런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선침해를 한다라면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기다리는 전략, 그래서 관심을 안 받았지만 모멘텀이 있는 그런 테마주들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켓 시그널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